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삶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시작은 바로 자신의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투자란 단순히 돈이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배움의 투자를 말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은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저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오늘은 책 괴테의 인생 수업을 통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을 쓰는 행위의 덕목. 경험을 쌓으려면 돈이 우선일세. 내가 날리는 농담 하나하나에도 지갑 가득한 금화가 들었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배우기 위해 50만 파운드의 내 재산이 사라졌다네. 아버지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내 봉급에 50여 년간의 글을 써서 번 상당한 액수의 돈까지. 이건 내가 좋아하는 문구다. 농담 하나하나에도 지갑 가득한 금화가 들었다란 유머러스한 표현이 일단 마음에 든다. 괴테는 재능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큰 사회 속에서 생활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당대 인류 인사들의 카드놀이를 구경하거나 자신도 승부에 참가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돈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농담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시하고 무형의 것이다. 농담조차 금화를 들여 배웠다는 게 괴테의 자랑이자 거짓 없는 비유라고 생각했다. 뛰어난 문학가 괴테의 이미지를 크게 뒤집는 발언 같지만 나는 의외로 이 관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과제는 누구에게나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주제가 돈을 둘러싸고 명확해진다. 참고로 나는 학창시절 책을 살 때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규칙을 정했는데 식비나 아파트 관리비 등은 아꼈지만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은 모두 책에 쏟아부었다. 그 비용은 바로 돈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는다. 애초에 돈을 회수할 생각도 거의 하지 않았다. 책값과 생활비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책값이 식비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컬렉터라고 하는 부류도 극단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꽤 감동적이다. 일본에서는 문학이 돈과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괴테는 문학적 소양을 갖추는데 돈의 힘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괜히 구두쇠처럼 돈을 아끼다가 자신을 작게 만들기도 한다. 일본의 소설가 중에 돈에 무관심했던 것은 한때 순수 문학의 몇몇뿐이었다. 나스메 소세키나 다니자키 주니치로 같은 일본의 거장들도 돈에는 상당히 깐깐하게 굴었다. 만약 괴테가 물려받은 유산이나 글로 벌어들인 돈으로 건물을 샀다면 돈을 벌었구나 하고 말겠지만 무형물에 쏟아부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의 목돈만 모여도 그 돈을 자신을 위한 자본으로 쓸 용기가 없어지는데 농담을 하기 위해 재산을 쏟아붓는 괴테의 정신적 여유는 본받아야 한다. 내 몸에 익히기. 이것저것 연구해봤자 결국 실제로 응용한 것만 머릿속에 남으니까 단순하지만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듣고 고대사와 근대사를 청강했지만 지금은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극화라도 하려 하는 시대의 역사를 연구했더라면 그 연구는 틀림없이 영원히 내 몸에 익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에커만의 발언도 좋다. 이 인용문을 읽으면 어떤 사안을 공부하고 응용을 했더니 몸에 익더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른다. 물론 책상 위에서 배운 것은 실천해야 비로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실감해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익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괴테에 따르면 무언가를 공부할 때 무턱대고 시도한다고 몸에 익지 않는다. 좋아,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지 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이다. 적어도 에커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처음부터 연극으로 만들 생각이었으면 고대사와 근대사가 자기 안에 더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한다. 괴테는 항상 배움을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풀어서 설명하면 배움으로 작품을 만들거나 일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몸에 익히는 요령이다.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공부할 때의 적극성과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달라진다. 뭔가를 해내려고 보고 듣는 사람은 이걸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걸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꼭꼭 씹어서 먹는다.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비추어 이해하면 무엇이든 영양분이 된다. 스터디 모임이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자신이 직접 뭔가 시급한 과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배운 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건 말하자면 공부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해도 언젠가 결론을 내자고 느긋하게 임하다 보면 아마 평생 그 공부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결론도 나지 않을 것이다. 해야 할 과제를 정하면 그에 따라 억지로라도 응용해 봐야 한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배움을 생활화하라. 예를 들어 나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른다. 외식을 해도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에 대한 감상만이 남는다. 간 부추볶음은 A라는 식당보다 B라는 식당 음식이 맛있다는 정도의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맛이 좋아진 만큼 A라는 식당에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져 오히려 불편하다. 하지만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B라는 가게에서 먹었을 때 더 맛있게 간부추 볶음을 만드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 설령 그때까지 간부추 볶음을 먹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식당에서 먹은 순간 만드는 순서나 양념에 필요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스스로 만들어 먹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먹으니 그 요리의 핵심이 순식간에 몸에 배는 것이다. 또 내 경우는 남의 집 인테리어나 여성의 패션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딱히 의식해서 보지 않는다. 최근 나는 여배우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어땠어? 라고 물어도 인물에 관해서라면 몰라도 패션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일상의 사소한 장면에서도 항상 배운 걸 실천적으로 살리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여기까지 괴테의 인생 수업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가장 값진 투자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은 인생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삶 속에서 활용하려는 의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데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실천한 작은 행동들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